사상 초유의 SKT 해킹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SKT가 위약금 면제 이걸 결국 해주면서 상당히 많은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방통법 강정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폴드7과 플립7이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이슈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던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빅뱅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빅뱅이 소비자들에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오늘 한번 따져봤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사실 이 위약금 면제는 SKT가 정말 마지못해서 해준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 열흘간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게 이탈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로써 4월 해킹 사태 이후 이 SKT를 떠난 고객이 무려 83만 5천 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일부 SKT로 역으로 들어온 고객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하고 빼고 해보면 결론은 60만 명 넘는 고객이 순감했다. 엄청난 고객 이탈이죠. SKT 같은 경우는 이미 떠나가 있는 고객들을 다시 끌어오는 공격도 해야 되고 떠나려고 각을 보고 있는 고객들을 지키는 수성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SKT가 지금 내놓고 있는 혜택이 뭐냐? 8월달 통신요금을 50%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 데이터도 무상으로 추가 제공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늘려주겠다. 이런 거를 지금 걸면서 5천억 원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걸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만 따져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SKT가 손해보고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 입장에서는 1조 정도 당장 쓰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통신 사업자에게 이 가입자 수란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정도 되는 이탈자, 많이 이탈한 건지 적게 이탈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죠. 이 SKT의 전체 가입자 수가 한 2,4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이탈자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정도가 이탈을 했음에도 여전히 SKT는 차이가 많이 나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SKT가 약간 엄청 어려운 척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건 진짜다. SKT 진짜 큰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통신사업의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는 결국 가입자 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조가 그래요. 이동통신사가 서비스를 팔아서 버는 돈은 성수기엔 왕창 몰리고 비수기에는 쉬고 이런 랜덤성이 아닙니다. 매월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본질적으로 월 정액 수익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중에 상당수는 인터넷이나 TV를 연계해서 가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은 통신사들이 월정액 서비스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자 패턴에 맞춤형 광고를 문자나 FC 같은 걸로 많이 보내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 광고 수수료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통신사들이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통신사들은 이 데이터를 일부 판매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고객 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수익은 왕창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실적을 따질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1인당 평균 매출 ARPU라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장 최근 ARPU 자료를 보면은 SKT가 인당 3만 원 정도 되고요. KT와 U+가 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고객이 한 명이 이탈을 했을 때 SKT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요. 3만 원 통신비가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하고 TV 결합 상품 3만 원이 또 날아가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주패스 같은 부가 서비스 1만 원. 이 이외에 데이터 비용과 광고 수수료 이런 걸 다 합치면 최대 인당 10만 원 정도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탈자가 80만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5년, 10년, 20년 가까이 했던 고객들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가 요금제를 썼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고요.
SKT의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미치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후에도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T는 아주 큰일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T가 실제 스스로 집계한 앞으로의 피해 추정치를 보면은요, 연 최대 8천억 원의 손실, 3년간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상황을 안 좋게 봐가지고 SKT 손실이 연 1조를 넘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SKT의 매출 목표치도 8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SKT가 더더욱 더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구조적인 붕괴가 올 수 있다라는 공포예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면 당국으로부터 독과점 사업자 규제가 강해집니다. 이래서 SKT는 전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40%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걸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KT 해킹 사태가 터진 이후에 가장 최근 조사된 게 40.08% 숫자까지 내려왔거든요. 곧 최근 시장 점유율 수치가 발표가 될 텐데 SKT는 이미 40%선이 무너졌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SKT는 모든 사내의 투자 전략 등을 요 40% 시장 점유율에 맞춰가지고 재무 구조를 짜놨거든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극장 같은 할인 혜택을 받잖아요. 요것도 결국은 SKT가 이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요 할인율을 정하는 건데 40%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SKT가 이득을 보는 구조의 협상을 해왔단 말이죠. 이런 협상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ROI 자체가 떨어지면서 구조적 위기에 봉착을 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T가 뭐 당장 소비자들에게 1조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거, 이거 앞으로 향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입을 손실을 내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 되는 거죠. 이미 그런데 신뢰도가 너무 바닥을 쳐서 이게 돈을 막 많이 푼다고 한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갈까 싶긴 하거든요. 결국 관건은 SKT가 얼마나 빨리 신뢰도를 회복하느냐인데, 지금 약간 더 이상의 고객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혹은 이미 떠난 고객을 다시 좀 어떻게 좀 데려와 볼 수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단통법 폐지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7월 22일입니다. 이제 SKT가 뭐 내가 이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공시를 할 필요도 없고, 뭐 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10년 전에 막 게릴라성으로 주말에 잠깐 막 100만 원씩 막 지급해주던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 규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과포화돼서 뭐 새로 옮겨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매월 평균적으로 약 40만 명이 통신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갤럭시 S 시리즈라거나 폴드 플립 시리즈 같은 대규모 플래그십 신제품이 나올 때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요. 실제로 올해 초에 갤럭시 S25가 나온 이후에 이 통신사 간 이동을 한 번호 이동 고객이 전달보다 늘어난 걸로 지금 잠정 집계가 돼 있고요. 지난해에 폴드 6, 플립 6가 발표된 이후에도 전달보다 이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이 10% 넘게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플립 7, 폴드 7이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생긴 거예요. SKT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했나만 봐도 대충 SKT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보입니다. 왜 SKT는 7월 14일까지로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폴드 7과 플립 7의 사전 예약이 15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신형 핸드폰을 사는 거는 뭐 해킹 사고랑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 위약금 면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위약금 면제 기간 안에 SKT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뭐 조건 불문, 이유 불문 다 위약금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 신제품 사전 예약이 시작된 후까지도 이렇게 위약금을 면제를 계속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SKT에서 90만 원 보조금 받고 새 폰 산 다음에 나 KT로 갈래, 못 막는 거예요. 이래서 플립 7, 폴드 7의 사전 예약일 바로 하루 딱 앞까지만 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업계의 중론인 겁니다.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SKT가 시작한 이런 보조금 전쟁이 결국은 KT와 LG U+로도 옮겨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단통법은 이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설사 폐지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이유에서요. 먼저 첫째,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삼국지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장이어서 통신 3사가 분할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굳이 돈 들이는 마케팅 비용을 해가면서 뭐 고객을 유치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사들끼리라도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단통법 강점기 10년 동안 대부분의 제조사가 쓰러졌습니다. 삼성, 애플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도 독과점 체제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알뜰폰 시장에 통신 3사가 자회사를 내세워서 진출하면서 50%를 먹고 있거든요. 경쟁을 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 그놈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알뜰폰의 위협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SKT 해킹 사고가 나오면서 이런 예측이 다 뒤집혔습니다. 지금 SKT를 이탈한 이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KT와 LG U+ 그리고 알뜰폰 시장으로 다 퍼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과포화 시장에서 한 번에 8, 90만 명이나 되는 고객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많은 고객을 또 유치를 하고 이런 풍경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유치를 한 LG U+나 KT 같은 측에서도 이거 다시 뺏기기 싫은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KT가 굉장히 좀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사 사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천재이루의 기회가 왔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즉 SKT가 이 위약금 면제해주는 기간이 짧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영업을 하는 사원들의 카톡 푸사에다가 위약금 면제라는 사진을 갖다 박아라 라고 하면서 이 첨부 파일까지 다 뿌려버렸어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통신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다. SKT의 해킹 사태가 이 느슨해졌던 통신업계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폰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건 맞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폴드 플립 7하고 또 9월에 나올 아이폰 17 신제품까지는 보조금 혜택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게 굉장히 확실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취재 중에 알게 된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자면은요. 플립 7이나 폴드 7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22일 날 단통법 없어지고 나서 이때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쌀 수 있다. 게다가 9월이 되면은 요때도 통신사들이 또 보조금을 많이 풀 거로 내다 보여서 신제품 폰 구입하려는 분들에겐 큰 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문제는 언제까지 그럼 통신사들이 이런 출혈 경쟁을 할 것이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아까 단통법이 폐지돼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 이 구조적인 이유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SKT 해킹 사건도 곧 잊혀질 거고 또 고객의 이동도 뭐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곧 잦아들면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킹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효과가 자리할 수 있는 이제 기제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을까지는 아마도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기제가 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이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최근에 통신사들이 이 주력하는 사업을 통신사업에서 AI로 다 옮겨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통신업에 막 이 주력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은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붓는 보조금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시지원금에 준하는 정도의 이 할인 혜택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원제도 없어지다 보니까 공시지원금 외부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깜깜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사업자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25% 약정 할인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정 할인 25% 받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는 통신요금의 25%를 통신사가 매달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 약정 할인도 통신사가 뭐 어떨 때 5%만 해주고 어떨 땐 10%만 해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즉 고가의 핸드폰을 비싼 요금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뭐 150만 원, 100만 원 주겠지만 그냥 저가의 요금제로 적당한 폰을 쓰고 있는 대다수의 고객에게 주던 25% 약정 할인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정책이 활성화가 된다면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활성화시켰던 알뜰폰 시장이 통신 3사의 자회사들만 살아남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들인데 통신사 배불리는 일로 이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 모호한 기준들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재개정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T 해킹 사태 사실 벌어지면 안 될 일이었지만 이게 마침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면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경쟁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는 맞아요. 다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내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이라는 건 계속 바뀝니다. 지금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이 되는 이 전기통신사업자법이 2, 3년 후에 바뀐 시장에서는 다시 가계통신비를 올리는 주범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